갑니다. 선생님 학교 때문에. 어이구, 학생이 선생님 패라는데. 자, 6번 봐라. 예제 6번입니다. 개념 자체는 단순한데 문제도 좀 어려워요. 자, 여기 6번을 보십시다. 6번 천천히 개념은 똑같아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연속입니다. 이거 하나는 똑같아요. 자, fx가 있어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가 1 이상일 때 그리고 x 플러스 1 x가 1보다 미만일 때 gx가 절대값 bx-a. 자, 합성함수가 기억해요. 전체에서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자, 합성함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든지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 하세요. 동그라미 3개. 원래 합성함수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항상. 그치? 이걸 그려주세요. F에서 G로 대응되겠다라는 얘기야. 잘 봐. G 함수는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연속은 무조건 다른 구간 만나서 연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F는 1에서만 불연속이에요. 맞지? 그렇다면 두 개를 합성시켰을 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얘가 불연속인 부분에서만 불연속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얘가 불연속인 부분에서 이 합성시켜서 연속이 돼버린다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얘가 하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하나는 불연속이 있어요. 근데 이 불연속인 부분에서조차 연속이 돼버리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x는 1에 대해서만 연속하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1에 대해서 연속을 보기 위해선 1에 대한 함수값, 1에 대해서 우극한, 1에 대해서 좌극한 이 세 가지가 똑같아야 돼요.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합성함수는 동그라미 3개 그리라고. 그렇다면 1에 대한 함수값 f 1에 대한 함수값 여기에 일러주면 1 G 1에 대한 함수값 절대값 1 빼기 A. 오케이? 자, 1 플러스 우극한 F의 1 플러스는 1보다 큰 걸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합성함수 내가 뭘 조심하랬지? 기억나? 이 가운데에서 나오는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숫자가 그대로 G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해야 돼서 G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G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1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축이 2분의 1입니다. 축이 왼쪽에 있어요. 근데 아래로 볼록이에요. 일러주면 1이에요. 뭐라? 연속이네요. 잠깐만. 진짜? 두 개가 연속이야? 설마. 일러주면 미안해요. 2예요. 그치? 얘는 일러주면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렇다면 일러주면 얼마라고? 1이에요. 오케이? 잘 봐봐. 자, 이제 시작한다. 이게 F함수거든요. F함수에 1 플러스 1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값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요? 1을 향하죠. 1. 그치? 근데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1보다 큰 값만 내요. 1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하겠어요? 1을 향해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값은 1이 나오는 게 아니고 1보다 큰 값에서 1에 가까워지는 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민지 오케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성함수는.
그리고 나서 g에 대해서 1 플러스. 어차피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1로 준 걸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1-f의 1-는요, 왼쪽에서 x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2를 향해서 가는데 아래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2보다 작은 놈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g 함수가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건 1이건 2 마이너스건 2건 어차피 똑같아요. 문제가 약간 안 좋네요. 이게 다르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돼요. 4 빼기 a예요. 허나 위에 두 개는 똑같은데 아래가 다르네. 그래서 이게 똑같아져 버리면 1에서도 연속이 돼요. 그래서 절대값 1마 a가 절대값 4마 a, 절대값이 절대값하고 같으면 나는 1마를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값이 나와요. 1마 a가 4 빼기 a, 1마 a가 마4 플러스 a. 그런데 얘는 없어지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얘가 a가 2a는 5니까 2분의 5가 나오시네요. 선생님 저 그 색칠해가지고 색칠을 왜 해요? 색칠 2, 3 어? 저 1, 2, 3에 색칠하는 거 1, 2, 3의 색칠을 이거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다 저희 집 예제 6번 한 거잖아요. 답이 3이에요. 왜요? 그랬어요. 왜요? 미안해요. 1로 주면 2 빼기 a인데 아무도 그걸 발견 못했네요. 1로 주면 2 빼기 a인데 아무도 이걸 발견 못했네. 내 잘못이지 뭐. 그냥 죽일 놈이지 뭐. 네. 자, 됐어 여기까 4. 오케이? 맞아요. 자, 됐어. 이제 오른쪽에 확인 풀어봐요. 확인. 숫자 바꾸기. 너희 바이블 다 책이 마무리돼 있어야 돼. 안 되면 다 하고 가야 돼. 말했어. 모든 책 숫자는 다 마무리돼야 됩니다. 완벽하게. 지원이는 오늘 아마 마무리 못 될 것 같아요. 또 알지 마. 이따가 너 풀고 있을 때 지원이 너 잠깐 나와요. 내가 좀 봐줄 테니까. 고3들이 내일까지 자소서 넣는다고 아침에 그냥 세팅 넣는다고 오늘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시간이 떠버렸어. 봐줄 테니까 일단 알아서 공부하고 있어. 자, 우리 열매를 집어서 다려먹어야 건강하실 것이다. 여행을 가버렸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오? 줘봐. 자, 합성함수가 연속이 들어가면 합성함수에도 연속성 나오면 무조건 뭐 하냐? 동글뱅이 3개. 이걸 해야 돼. 처음에 누가 되는 데냐? F가 되는 데고 G가 되는 거잖아. 자, 이거 그래프를 가볍게 그려볼까? 이거 X축, Y축 그릴 필요 없어.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나뉘게 되잖아.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니까 여기가 얼마야 함수값이? 1로 주면 3이 될 거고, 여기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왼쪽에 축이 있어. 아래로 블록이 쭉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1로 주면 얼마야? 1가 되지. 여기를 지나면서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될 거야. 이게 F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어디에서만 연속이 되어버리면 되겠어? 얘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지금 1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래서 1에서 연속이 되면 되기 때문에 1에 대해서 함수가 우극한, 좌극한 보는 거야. 1로 주면 함수가 얼마야?
G는 5 넣어주면 얼마야? 절대가 15 빼기 4 넣어주면 1 플러스를 집어넣을래 F한테 1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 어디를 향해서 가? 5를 향해서 가는데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5보다 커 작아 위에서 내려오면 5보다 큰 거에 작은 거야 오 위쪽은 큰 거고 아래쪽은 작은 거 아니여 5보다 큰 거야 어차피 5를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게 연속이니까 5를 집어넣으면 15 빼기 1 마이너스 이렇게 왼쪽으로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렇게 갈 거야 어디를 향해서 가? 3인데 큰 쪽에서 다가가는 작은 쪽에서 가는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3 마이너스 이게 작은 쪽에서 3을 향해서 가겠다는 얘기야 3을 그냥 마지막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연속이니까 6 빼기 A 셋 다 같아야 돼 그럼 누가 같으면 되는 거야 똑같이 쓰고 그렇지 마이너스 절대값 15 빼기 1 마이너스 뭐죠? 절대값 빼기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15 빼기 A가 뿔마 마이너스 A인데 15 빼기 A는 6 빼기 A와 15 빼기 A는 R 플러스 A인데 그건 A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돼 여기서는 2A는 24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1 플러스는 또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됐어? 신비 나왔어? 자, 레벨 3는 아직 안 해도 돼요. 말하지만. GX가 그거 쭈르륵 넣고 다른 거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면 나올까? 소리가 안 나왔어? 그래프를 붙여줬어. 안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거 정확히, 이게,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얘를 정확히 다루려면 그래프가 필요해. 위에서 내려오는지 아래에서 올라오는지가 필요하니까. 근데, F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올라가요, 이렇게. 그치? 여기가 3이에요. 근데 얘는 축이 이쪽에 있고, 쭉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일로 주면 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그린다고. 그렇다면, 일로 준 거야. G는 그냥 연속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5를 집어넣으면 돼. 15, 절대값 15 빼기. 이거는 5가 아니고 정확하게 합성함수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1보다 큰 쪽. 여기다 큰쪽 왼쪽 오른쪽에서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5보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5보다 큰 쪽에서 다가서는 거야. 어차피 이 문제는 이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걸 알아야 돼. 나도 함수값이다. 함수값이고 1보다 마이너스 쪽에서 다가서게 되면 이렇게 x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야. 3을 향해서 가지만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두 개는 둘 다 5를 우리가 집어넣어버리면 되고 3만은 그냥 3 집어넣어주면 돼. 그게 두 개가 똑같아지면 돼. 지금 어차피 위에 두 개는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만 똑같으면 돼. 이거 15 빼기 A하고 9 빼기 A가 서로 같아지면 돼. 절대 감안해가. 자, 이런 문제였어요. 자, 좋아요. 여기까지가 연속이에요. 선생님, 뭐 겁나 어렵다고 하지만 쉽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 이 연속 단원에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여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제 연속에서 마지막입니다. 연속에서 마지막 부분을 잘 따라 진행하고, 시간이 남는 관계로 저번 숙제 바이블에서 질문 못하는 거를 받아줄게요. 알겠지?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이제 미분, 드디어 미분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마지막은요, 그냥 쭉 내가 개념을 해줄 텐데, 개념은 대충 그냥 이해만 하시면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고, 마지막에 딱 해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무엇이냐,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 이전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건데,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안 보이죠, 여기서는? 앞에 개념 쪽에 있나 봅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오케이, 76쪽입니다. 76쪽에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네요. 맞죠?
76쪽의 최대 최소의 정리. 자,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냐면 어떤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의 의미는 알고 있죠. A 이상 B 이하입니다. 이 구간에서 자에서 fx가 연속이면 fx는 최대와 최소 값을 갖겠다. 값을 가지겠다. 자, 이게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민지야 이거 무슨 글씨인지 알죠? 오케이. 자, 이게 최대 요새 한 문자를 너무 안 하더라고 애들이. 있을 이유는 알겠지? 자, 최대 최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A 이상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B 이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그래프가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안 끊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즉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당연히 이 구간 안에서 함수값은 최대값을 갖는데요. 최대값은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당연히 가장 높은 부분이 존재하겠죠. 이게 최대예요. 최소값은 가장 낮은 부분이에요. 당연히 가장 낮은 부분이 존재하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래프 그려가지고 가장 높은 데 낮은 데를 찾는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왜 이렇게 닫힌 구간을 주어지느냐? 만약에 문제에서 초과 미만이라고 했다고 치자. 초과 미만이면 양 끝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 양 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가장 높은 부분 존재합니다. 최대값 존재해요. 근데 가장 낮은 부분이 없어요. 이 값을 향해서 계속 다가가는 거지 딱 이 값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은 값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과 미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프가 또 불연속이야. 어떤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이라고 치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가장 낮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최대값이 없어요. 빵꾸가 났기 때문에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속이라면 그래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존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미분 배워가지고 미분이 목적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우시거든요. 그 미분을 들어가시게 되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나와요. 자, 이제 중요한 사이값 정리 들어갑니다. 자,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면 돼. 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진지. 오랜만에 썼어요. 메커니즘. 자, 왜 이런 것들을 가지는지를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사이값 정리입니다. 첫 번째. y는 fx가 있어요. 그리고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에요. 연속이고 f의 a와 f의 b가 서로 달라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해만 하시면 되고 되게 쉬워요. 말이 복잡하지. 자, 그냥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세요. 내가 지금 A부터 B까지 구간을 보고 싶어요. A부터 B까지 구간을 보고 싶은데, 당연히 그래프가 연속이 되고,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르니까 A를 여기, B를 여기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막 이어져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y는 fx라고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럴 때 뭐가 존재하냐면 fc는 k. 자, k는 fx라고 할까? fx라고 하자. 상관없어요. fx는 k. k는요 어디에 존재하냐면 fa와 fb 사이에 존재해요. 자, 여기가 FA가 되고요. 여기가 FB가 되고, 이따가 내가 이해시켜 줄게. 이거를 만족하는 in X는 C가 C는 A하고 B 사이에 존재해요.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 기본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야?
졸라 쉬워요. 자, A부터 B까지가 함수값이 달라서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요. 근데 fx는 k. k 값은 이 두 개 함수값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에요? k. 이 k 값이 나오게 하는 xc. 이게 A하고 B 사이에서 존재하더라라는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이 점에서 이 점을 향하려면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그래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당연히 존재하는 거. 얘가 바로 사이값 정리야. 자, 이건 잘 안 쓰는 건데 그냥 듣고 이해만 해. 이해만. 외우라는 거 아니야. 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고 했냐면 만약에 그래프가 자 K가 여기 있어. K가 여기 있고 FA가 여기 있고 A에 대한 함수값, B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있어. 근데 그래프가 쭉 가다가 해버리면 굉장히 많이 만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좀 복잡해서 일반화 시켜버려. 일반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fx는 k라는 방정식에 근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증명할 때 쓰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근데 보통 방정식이 fx는 k보다는 fx는 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방정식은 늘 0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자, y는 fx라는 식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a하고 b에서 연속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fa의 함수값과 fb의 함수값이 서로 반대 부호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fx는 0을 만족하는 x는 c가 h가 c는 b 미만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일반화된 건데 이게 뭔 말인지 이제 하세요. 이제 이해하십시오. 이제 자 여기에 A가 있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한 문제 꼭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 여기에 A가 있어요. 여기에 B가 있어요. 그런데 A에 대한 함수값과 B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요. 여기가 FA, 여기가 FB예요. 그렇다면 이 점에서 이 점을 이어지면서 그리게 된다면 이거는 뭐 유딩들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선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선과 안 만나면서 여기서 일이 갈 수 없어요. 근데 그래프에서 x절편은 결국 뭐가 되냐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의 근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자, fx라는 그래프가 1에서 음수 부분을 지나가고 3에서 양수 부분을 지나가요. 근데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오직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그 근은 어디에 있을까요?를 물어봐요. 어디에 있을까? 근데 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의 x절편이잖아. 이 점에서 이 점을 가는데 이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사이에서 x축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은 1하고 3 사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해가 민지야? 이게 사이값 정리인 거야.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방정식의 근이 어딨나요? 라고 물어봐. 근의 위치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봐. 자, 그런데 1 넣어주면 음수야. 2 넣어주면 양수야. 3 넣어주면 양수야. 4 넣어주면 음수야. 5 넣어주면 양수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그렇다면 그래프는 연속이니까 이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적어도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방정식의 근은 어디 있겠어? 1과 2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양 끝에 부호가 다르니까. 3과 4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양 끝에 부호가 다르니까.
4, 5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양 끝에 부호가 다르니까. 단순히 이런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방정식이 여기에 존재합니까? 물어보면 너희들은 양 끝에 함수값만 찾으면 돼. 그것이 서로 다른 부호라면 무조건 그 사이에서 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가 얘가 바로 사이값 정리거든. 그 문제로 가보자. 되게 쉬워. 문제는 진짜 쉬워. 이 부분은. 그리고 식을 사이값 정리로 근의 존재성을 풀 때는 무조건 는 0으로 만들어. 는 0으로 만들어서 풀어요. 무조건이야. 자, 안 그래도 되지만 는 0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풀기가 좋아. 문제다. 자, 그렇다면 7번 문제 봐봐요. 7번 문제 얘기 7번. 자, x의 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근이 1과 2 사이에 있는 걸 보여라 라고 했어. 그럼 나는 이 식을 fx라고 해가지고 1 넣어봐. 마3이야. 양 끝값 2 넣어봐. 1,2 아니야. 1초가 2 미만이야. 구간이니까 2 넣어봐. 8, 6, 3이야. 1 넣어주면 음수가 나오고 2 넣어주면 양수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서 근이 존재해요. 이게 사이값 정리라고. 정말 쉬워. 알겠어?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야.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함수값 찾아봐. 1 넣어가지고 함수값 찾아봐. 서로 반대 뭐야? 그럼 근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오른쪽 문제를 풀어봐요. 양 끝에 함수값만 찾으면 돼. 부호만. 자, 양 끝에 함수값만 찾으면 돼요. 1번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2번 마이너스 1 넣어주고 1 넣어주고 서로 반대 보면 된다. 반대 보면. 저기 알겠어? 서로 반대 보고 남은 거 찾기만 하면 그게 끝이야. 그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끝났고요. 2번을 풀어보세요. 2번 어느 구간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너무 자세히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양 끝에 값 집어넣고 그냥 서로 다른 보면 그 사이에서 근을 갖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는 뭐 보여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2번을 풀어봐요. 2번 같은 문제. 바람 돌긴 빨간색인데. 왜 속여? 숙제는 바이블 숙제는 87쪽까지예요. RPM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연속 끝까지예요. 이 문제 풀었어요? 두 번째 문제. 쉽죠? 쉽잖아. 마이너스 3부터 밑에 보기를 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구간이 나와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fx라고 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요. 양수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오겠네요.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로 볼게요. 마이너스 1로 보면 양수가 나오네요. 그렇죠? 아닌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8, 2는 4, 12 마8, 음수 맞고 마이너스 1은 마1, 1, 3 마4, 음수가 나오는군요. 음수 나오고 0 넣어주면 음수 나오고 1 넣어주면 양수 나오고 2 넣어주면 양수 나오고
3 넣어주면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마이너스 2에서 음수,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음수, 0 넣어주면 음수, 1 넣어주면 양수, 2 넣어주면 양수, 3 넣어주면 양수니까 그래프는 뭐 이런 형태가 돼요. 그는 0과 1 사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블 저번 숙제 못 풀었던 거. 잠깐만요. 전화 좀. 자, 질문. 자, 질문! 그래서 풀어야 돼요. 3-2번. 그 어느 몇 쪽인가? 잠시만요. 69쪽. 69쪽에 3-2번. 47쪽에 9-2번. 47쪽에. 49쪽에 10-2번. 선생님도 안 풀어져 있어? 풀고 가. 자, 일단 뭐 세 문제 풀면 끝나겠어요. 자, 세 문제 풀면 끝나겠습니다. 47쪽 보겠습니다. 47쪽? 옛날 숙제 아닌가 이거? 네. 옛날 거왜 지금 물어보지? 일단 보여줄게요. 47쪽에 9-2번. 자, 합성함수 좋아요. 합성함수는 자꾸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f 값을 구하십시오. 자, 합성함수 자꾸 봐. 자, 이겁니다. 자, 합성함수 극한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합성함수는요, 극한. 이거 바로 갈게요. 자, 결국 뭐야? F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잖아요. 합성함수는 가운데를 정확히, 여기에서 나온 녀석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다. 지금 마이너스 1로 가긴 가는데 작은 쪽에서 갈 거예요.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요? 어디를 향하니? 2를 향하잖아. 2를 향하는데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예요. 1-입니다. 1-. 다시 이제 1-로 가는 거야. 2를 향해서 가는데 작은 쪽에서 다가서니까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0을 향해서 가죠. 합성함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풀 때는요, 좌극한, 우극한을 다 봐야 되니까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래요. F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이게 편해요. 합성함수 동글뱅이 3개 그리는 게 편해요. 자, 0 플러스 오른쪽을 향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1을 향하는데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는요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죠. 결국 0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0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가지고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알겠지? 자, 이제 10-2번. 참가지 판단 문제는요, 솔직히 지금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지금 해도 잊어버리고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그때 참가지선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도 그냥 설명을 할게요. 2번. 기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합성함수의 성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성함수 성질. 아무도 안 봐. 민지 혼자 보고 있어. 다 지할 가고 있어, 다들. 이런. 이거 존재하고 이거 존재하면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합성함수가 수렴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내 맘대로 해도 돼요. 나눌 때는 0이 아닌 거로 나눠야 되고. 근데 이거 두 개를 만약에 더해버리면 뭐만 남아요? F만 남잖아. 수렴한다는 얘기야. 두 개 빼버리면 G만 남잖아. 수렴한다는 얘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억 맞고요. 니은. 자, 니은번 보시면요. F하고 G 빼니까 여기래. 리미트. F에서 G를 빼면 0이래. 그래버리면 F의 극한값하고 G의 극한값이 서로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F에서 G를 빼는데 0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점점 가까워지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점점 가까워지겠다. 얘는 일단 거짓인데요. 일단은 문제에서 어떻게 설명하지? F 함수가 진동해요. 그냥 가볍게만 이해하세요. 중요하진 않아요. 수렴하지 않죠. F는 수렴하지 않죠. 근데 G 함수도 진동해요. 수렴하지 않죠. 근데 점점 차이가 가까워져요. 차이가 0이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둘 다 수렴값이 없어요. 수렴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디귿번. 샌드위치 법칙 때문에 는이 붙어야 돼요. 그건 알잖아요. 는이 마지막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자, 3-2번 99쪽에 내가 3-2번은 수업 시간에 풀어줬잖아. 진짜요? 그래. 야,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게 몇 군데야? 한번 생각해봐. X가 어디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X가 얼마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니? 마이너스 1. 자, 다시. 이거 극한값 있어 없어? 극한값은 함수값하고 상관없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1로 다가올 때 같은 데를 향하면 된다고.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곳을 향하잖아. 함수값하고 관계없어. 왜 극한값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있다고. 그럼 극한값이 없는 게 어디겠어? 다시 생각해봐. 그래, 0일 때만 극한값 줬다고. 왼쪽에서는 이렇게 오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 다른 데로 가잖아. 이게 바로 극한값 없는 거야. 그렇다면 불연속은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X만 해봐. 마이너스 1.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직까지 극한을 헷갈리면 어떡해. 극한은 함수값과 무관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끝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질문하든지 공부하든지 숙제하든지 자,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이럴 수 없었지. 원하는 대로 그래,
진행이었는데